엄마는 왜 맨날 남한테 맞춰? 딸이 던진 그 한마디에 밥 먹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.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반박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거든요. 시어머니 기분 맞추느라 명절마다 새벽 4시에 부엌에 섰고요. 남편이 싫다는 옷은 한 번도 안 입었고요. 동창 모임에서 누가 뭐라 할까봐 하고 싶은 말 꾹꾹 눌러 삼키고 웃었습니다.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딸한테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.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은퇴하고 집에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. 당신 오늘도 집에 있을 거야? 그 한마디에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서 갈 데도 없는데 신발 신고 나갑니다. 자기 집인데 자기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근데 그거 당신이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. 문제는 그 노력이 당신 안쪽을 텅 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가 수십 년 동안 학습한 생존 패턴 때문입니다. 편도체라는 뇌의 경보장치가 남의 시선을 위협 신호로 읽도록 길들여진 결과예요. 오늘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눈치 보는 자신이 한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해가 남은 인생을 내 것으로 되찾는 첫 번째 열쇠가 돼요. 이런 마음의 작동 원리, 앞으로도 계속 풀어드릴 거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? 70이 넘어서 오스카 트로피를 든 분이요. 그분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환갑이 넘어서 자기한테 약속을 하나 했다고요. 작품 고를 때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고. 성과가 좋을지 평가가 어떨지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람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대요.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때부터 내가 사치스럽게 살기로 했다고. 그 사치라는 게 뭐냐면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요.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냐면요. 우리 대부분은 그 사치를 평생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? 뇌 안쪽에 답이 있습니다.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어요.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봅니다.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혼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가늠하는 거예요.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.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거든요.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진짜로 목숨과 직결됐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 시절의 뇌가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. 특히 한국처럼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요. 이 비교 본능이 더 세게 돌아갑니다. 쟤네 집 아들은 의사 됐다면서 이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이유가 있어요. 편도체가 그 말을 너는 실패했다는 위협 신호로 읽거든요. 머리로는 남의 자식이 뭐 어쨌든 상관없다는 걸 알아요. 근데 뇌는 이미 경보가 울린 상태라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이 쓰리는 겁니다. 동창 모임 가면 유독 피곤한 이유가 이겁니다. 손주 자랑하는 친구 옆에서 억지로 웃고 있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갑니다.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칼처럼 느껴져요. 배우자가 밥 뭐야? 하는 말도 잔소리로 들리고 자식이 전화 안 하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.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습니다.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뇌가 감시하고 있으니까요. 24시간 경비를 서는 것과 같아서 몸이 안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.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. 회사에서 뭔가 의견을 내야 하는 자리가 오면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10번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.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? 저렇게 말하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?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회의가 끝나면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. 눈치를 보는 뇌가 있는 반면에 눈치를 안 보기로 결정하는 순간 작동하는 뇌도 있어요.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라는 심리학자가 1980년대부터 연구한 건데요. 사람이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켜집니다. 도파민이 나오고 코르티솔은 뚝 떨어져요.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남이 시켜서 한 일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뇌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. 근데 내가 골라서 한 일은 결과가 좀 별로여도 뇌가 만족합니다. 눈치를 오래 본 사람은 이 내가 고르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. 눈치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.
눈치만 보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.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. 2016년에 나온 작품인데 윤여정, 고현정, 김혜자, 남은희, 고두심 씨가 나왔죠. 거기서 나오는 할머니들이 전부 다 각자의 방식으로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. 자식한테 버림받을까봐, 친구한테 뒤처질까봐, 사회에서 쓸모 없어질까봐. 근데 그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. 나이 들어서라도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순간이 와야 한다는 거요.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까운 사람 앞에서의 눈치입니다.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거실 정리하는 걸 보면서 손을 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대요. 도와주면 간섭한다고 할까봐, 안 도와주면 무심하다고 할까봐. 결국 손자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본인 집 같지가 않더래요.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. 내 자식인데 내가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.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건데 이게 뭘 하느냐면 남의 시선과 내 욕구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. 편도체가 위험해, 눈치 봐 라고 소리치면 전전두엽이 나서서 잠깐만, 이건 진짜 위험한 건지 내가 판단할게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. 문제는 눈치를 너무 오래 본 사람은 이 전전두엽의 브레이크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. 편도체가 소리치면 바로 움츠러드는 패턴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.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반사적으로 아, 미안해, 그래, 네 말이 맞아 가 나오는 겁니다.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사과부터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패턴 바꿀 수 있습니다. 겁먹을 필요 없어요. 대단한 수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.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 아시죠? 70이 넘어서 손녀랑 같이 유튜브를 시작한 분이에요. 처음에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?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? 창피하지도 않냐? 근데 그분이 카메라 앞에서 처음 이야기한 날 손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.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. 이 한마디가 바로 자기 결정성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. 남이 뭐라 하든 내가 골라서 하는 일이 생기는 순간 뇌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돼요. 산책길에서 있었던 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. 저희 채널에 올라온 댓글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. 평생 남편이 좋아하는 코스로만 산책했는데 어느 날 혼자 나가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봤다고요. 처음에는 불안했대요. 남편이 서운해하면 어쩌지? 괜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 길 끝에서 벚꽃이 피어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. 왜 울었는지 본인도 몰랐대요. 그게 뇌가 보낸 신호입니다. 내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다는 자율성이 회복되는 순간 보상회로가 켜지면서 감정이 터진 거예요. 그동안 꽉 닫혀있던 문이 열린 거죠. 용기라는 게 원래 그래요.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위반에서 시작합니다. 남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딱 한 발짝만 벗어나는 것. 그 한 발짝이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. 사실 눈치를 안 보겠다는 게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. 주변 사람을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.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. 배고프면 먹고 싶다고 말하겠다. 싫으면 싫다고 말하겠다.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겠다. 이게 전부입니다. 근데 이 전부를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명절에 시어머니 앞에서 저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, 자식한테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말하는 게, 친구 모임에서 나는 그 생각 좀 다른데 라고 말하는 게, 이게 다 전전두엽이 편도체 위에 올라서는 순간들입니다. 그리고 이런 작은 순간이 쌓이면 뇌가 바뀝니다.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.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가능합니다. 마치 굳은 수도꼭지를 처음 한 바퀴 돌리는 게 제일 힘든 것처럼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물은 알아서 나옵니다. 남의 눈치를 보느라 쓰던 에너지가 나를 위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.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 살기로 결정한 순간들. 그건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. 어느 날 산책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발을 돌린 것. 모임에서 처음으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라고 입을 연 것. 자식한테 엄마도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. 그 하나하나가 전부 뇌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. 결국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버팁니다. 돈이 많아도, 자식이 잘 되어도 그 안에 내 것이라는 느낌이 없으면 공허해요. 눈치를 보며 산 인생은 안전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. 내 것이 아닌 인생을 사는 건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아요.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벽에 못 하나 못 박습니다. 윤여정 씨가 그랬잖아요. 나도 67살은 처음이라고.
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. 맞아요. 우리 모두 지금 이 나이는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집에서 사세요. 벽에 못도 박고 좋아하는 그림도 걸고 내가 원하는 가구도 놓으세요. 그게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. 당신이 눈치 본 세월은 당신이 그만큼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. 그 사랑 중에 이제는 한 조각만 나한테도 나눠주세요. 그걸로 충분합니다.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나다운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. 여러분의 상황이나 경험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. 그 한 줄이 다른 분들한테는 길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